세상의 모든 빛과 욕망이 뒤엉켜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그 심장부인 타임스퀘어의 밤은 거대한 네온의 강물처럼 흐른다. 세계적인 브랜드의 로고와 할리우드 스타의 얼굴이 초 단위로 명멸하는 그곳에 21세기 가장 불가사의한 장면이 섬광처럼 펼쳐졌다. 모든 광고판의 불빛이 한순간에 그녀를 위해 무릎 꿇는 듯했다. 초대형 전광판에 떠오른 6글자, 빈에서. 그리고 그 중앙,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세상을 응시하는 12살 소녀. 이것은 현실인가? CG인가? 이곳은 팝의 여왕과 액션 히어로들이 점령한 자본주의의 정점이다. 그런데 이 앳된 동양인 소녀는 누구인가? 화려한 드레스도 파격적인 퍼포먼스도 없이 그저 맑은 눈빛 하나로 세계의 교차로를 정지시켰다. 지나가던 관광객들은 홀린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월스트리트의 금융맨마저 넋을 잃고 스크린을 올려다보았다. 한 외신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타전했다. 이것은 K-팝의 침공이 아니다. 이것은 영혼을 향한 조용한 폭발이다. 대체 이 12살 소녀, 비에슈는 어떻게 하룻밤 만에 뉴욕의 아이콘이 되었을까? 그 경이로운 서사의 막을 열어본다. 모든 전설의 시작은 한 케이블 오디션 프로그램, TV조선의 미스트롯 3부였다. 이미 2시즌을 거치며 트로트계의 판도를 바꾼 프로그램이었지만 누구도 이런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다. 수많은 실력자들이 화려한 기교를 뽐내던 무대, 그 중앙으로 유난히 작은 체구의 소녀가 걸어 나왔다. 12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침착함, 낡은 교복, 그리고 빈에서라는 이름표. 심사위원석에서는 가벼운 격려의 미소만이 흘렀다. 귀여운 학생의 장기자랑이겠지. 그 오만한 예측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3초면 충분했다. 반주가 흐르고 소녀가 입을 여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다. 수십 년 묵은 을 토해내는 절규였고 동시에 상처받은 영혼을 감싸는 기도였다. 12살의 성대에서 나온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깊이와 호소력. 기교나 과장은 없었다. 오직 진심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담담하게, 그러나 가장 깊숙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눈물샘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었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터져나왔고 백전노장의 심사위원들마저 말을 잃은 채 눈시울을 붉혔다. 괴물이다. 저 아이는 하늘이 내렸다. 한 심사위원의 혼잣말이 마이크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날 대한민국은 12살 소녀의 목소리 앞에서 집단적인 충격과 치유를 동시에 경험했다. 빈에서는 결승에서 최종 3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것은 패배가 아닌 진정한 신화의 서막을 알리는 축포였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팬카페 가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며 방송국 서버를 2차례나 마비시키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청률 그래프는 그녀의 등장 이후 수직으로 우상향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차세대 트롯 여제라 불렀다. 그러나 그녀의 팬덤, 스스로를 비트이라 칭하는 이들은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보석을 세상의 정상에 올리기로 맹세한 혁명 전사였다. 작년 4월 한 팬덤 투표 플랫폼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여자 가수 브랜드 파워 부문에 빈에서의 이름이 오르자 빛은 움직였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었다. 각종 SNS에서는 샵사인 비에슈 1일 언더라인 사인 1투표 독려 캠페인이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갔고 이는 곧바로 글로벌 팬 커뮤니티로 확산되었다. 특정 정치, 스포츠 팬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도로 조직된 집단 행동이 음악계에서 재현된 것이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15만 3,270표.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2위 송가인의 6만여 표를 3배 가까이 따돌린 경이로운 수치였다. 브랜드 측은 1위 공약으로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라는 당시로서는 허황되어 보이기까지 한 특전을 내걸었다. 그리고 팬들은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었다. 돈으로 움직이는 팬덤이 아니었다. 진심을 믿는 신뢰가 국경을 넘어 자발적인 행동을 조직했고 마침내 세계의 심장부에 그들의 빛을 쏘아 올린 것이다.
마침내 뉴욕의 밤하늘에 빈에서의 얼굴이 펼쳐졌다. 그러나 영상 속 그녀는 사람들의 예상을 다시 한번 배반했다. 대부분의 스타들이 초대형 스크린에서 화려한 패션과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택할 때 그녀는 파스텔톤 원피스에 교복용 로퍼를 신고 있었다.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긴 생머리가 바람에 흩날리고 그 사이로 맑은 눈빛이 조용히 빛났다. 과시가 아닌 존재, 소음이 아닌 침묵으로 정면 승부를 건 것이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 극적인 데뷔는 오히려 압도적인 힘을 발휘했다. 타임스퀘어를 스쳐 지나가던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은 대체 누구길래 저토록 당당하게 서 있는가 라며 경이로운 눈으로 그녀를 촬영했다. 외신 기자는 기사 제목에 이렇게 썼다. 비의 슈, 뉴욕을 울린 조용한 폭발, 그녀의 인기 비밀은 단순히 어린 나이에 놀라운 실력 같은 감탄사로 설명되지 않는다. 팬들이 그녀에게 붙여준 별칭은 힐링 메신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가슴이 편안해지고 삶의 위로를 받는다는 후기가 폭발적으로 쏟아졌기 때문이다. 팬카페 자체 설문조사에서 팬들의 67.4%가 그녀의 음악을 듣는 이유로 감정적 치유를 꼽았고 24%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답했다. 10대 가수가 만들어낸 전무후무한 삶의 힘 데이터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왜 그토록 깊은 울림을 갖는가에 대한 해답은 그녀의 과거에 있었다. 평탄하고 행복하게만 자랐을 것 같은 이미지와 달리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가 내뱉은 제게 노래는 꿈이 아니라 숨이었어요 라는 한 문장은 팬덤 전체를 울렸다. 학교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왜 쟤는 맨날 혼자야 라는 속삭임에 가슴이 차갑게 얼어붙던 시절, 말 대신 노래로 숨을 쉬었고 울음 대신 멜로디에 등을 기댔다는 고백. 그 기억이 있었기에 모르는 사람의 하루를 붙잡아주는 노래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자연스레 자리 잡았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유흥이 아닌 외로운 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는 연대의 손길이었다. 눈물 닦아주는 트로트라는 정체성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뉴욕 입성 직후의 일화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 그녀는 초청받은 뉴욕 뮤직 갈라쇼를 정중히 고사했다. 대신 맨해튼 한복판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떨어진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빌렸다. 한국 전쟁 당시 이주해온 한인 1세대, 낮에는 청소와 주방일로 바쁜 이민자 어르신들을 위한 백석 남짓한 소공연. 마케팅 효과 제로의 이 선택에 대해 세상은 의아해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건넨 한마디 덕분에 80번째 생일을 미리 축하받았어. 고마워 이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값진 것이었다. 타임스퀘어 전광판보다 더 가슴을 울린 것은 바로 그 작고 따뜻한 손길이었다. 소프트 레볼루션, 조용한 혁명가라는 외신의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